자유한국당이 강대 강의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조국 수석과 이인영 대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정부는 저는 국난 극복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입니다. 이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전 수석이 닭공이라는 어떤 신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또 그 놀먹이라는 또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먼저 토론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면요. 국회 외통위에서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3시였는데요. 여기서 결연이 나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움직일 때 움직이는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될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좀 늦었죠. 좀 늦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7월 그 추경 처리 의사 일정 합의 결국 또 그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놀먹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놀먹하면 이제 놀고 먹는다 이런 뜻인데요. 네. 싸먹이 더 맞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먹는다. 네, 싸우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니까 싸먹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싸우는데 좀 생선적인 어떤 싸움이면 좋은데 네. 너무 소모적인 헛도는 싸움 같아서 좀 그게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지금 싸먹이라는 말씀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그게 적대적 공생이거든요, 바로. 경제 공동체인가요? 그러니까 놀면서 세비받고 꼬박꼬박 또 뭐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내부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이 상황이 뭐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뭐 판단. 그래서 시간은 뭐 결국 지나가면 우리 편 아니겠어? 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상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예전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다시 만나서 다시 협상도 하고 한다지만 최근에 싸우다 보니까 언어가 좀 거칠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휘가 좀 나오는 것이 어제 주말에 또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겨냥해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사에서 친일이 갖는 의미가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신이라는 걸 붙였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협상의 난항이 예상됐는데 어제 원내대표들이 서로 1차적으로 주고받았고 또 오늘은 오전에는 양당 대표들이 또 이런 싸움에 좀 등판, 가세한 느낌인데요. 이해찬, 황교안 대표 오늘 오전 바로 한번 직접 들어보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본래 제출됐던 추경안에다가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더 포함하는 그런 추경이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하자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추경을 볼모래해서 정쟁을 할 생각입니까?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을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서 이길 전략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친일에 대응한 걸까요?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라는 또 이런 어휘도 나왔습니다. 양당 대표의 이런 싸움에 참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싸먹이라고는 표현을 쓰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세 싸움이라는 게 삿바 싸움도 있고 삿바 싸움을 하고 삿바 싸움 다음에는 그러니까 매치기가 되든 뭐가 되든 해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싸움이 되어버린다면 서로 이 상태에서 그냥 평행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왜 이것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밀당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어떤 이런 그 싸움이라고 한다면 별로 어떤 생산적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야의 전략도 지금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전략이 공전되다 보니까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이런 좀 결과를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좀 위기 말씀드리도록 컨트롤 타워가 하겠습니다. 없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청와대 얘기할 때도 청와대는 그 말하자면 최종적인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방파제이기 때문에 정쟁이나 외교전의 전면에 나서는 게 별로 득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양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는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게 말하자면 그 공을 떠넘기면서 자기 지지층을 향한 그 강대강의 말하자면 적대적 공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거꾸로 매우 파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걱정되는 대목이죠. 집토끼 단속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믿지는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올라갔어요. 51% 정도가 나왔고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그러죠. 8개월 만에 어떤 그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근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 계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단순화한다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토끼뿐만 아니라 산토끼까지도 상당 부분을 끌어들이고 있는 정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상승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층은 보수층밖에 없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본다면 아무리 좋게 보다 본전 측의 장사 예상은 지금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이 사안이 정치적인 효과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손해보는 어떤 그 국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갈등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정치 전략에 있어서의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갈등을 주된 어떤 의제로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전선을 치고 여기서 주도권을 쥐느냐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하게 하라. 아니면 국정조사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것이 거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 갈등을 주된 그러니까 어떤 갈등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이런 시도가 과연 먹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점수를 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5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지금과 고리로 걸고 있는데 추경에 일본의 무역 보복을 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역 보복 대응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경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핫한 어떤 이슈에 그러니까 지금 과제인 추경을 같이 엮어버렸기 때문에 정책에다가 여론을 섞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주된 어떤 갈등과는 완전히 다른 헛바퀴 놓는 어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파급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 정치적 전략의 어떤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낙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수석께서 어떻게? 저도 뭐 자유한국당을 뭐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전략적으로 잘 포지셔닝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에 그 약간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선은 저는 거꾸로 왜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학적 반응을 보이면서 끝까지 이거를 그 거부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미 지난 주말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내셨어요. 자, 우리 일본의 정치 수출 그 규제 촉구 철회 촉구안 결의안 금요일 날 말하자면 채택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해임 건의안 표결하자. 근데 그거를 여당에서 이제 거부했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그 타결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그 무산된 그 이유를 여기부터는 추측의 영역이니까 그건 아마도 청와대에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정권의 DNA를 그 말하자면 담보하고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적이 아니라면 의지가 아니라면 또 여기서 밀리면 또 계속 이제 똑같은 해임 건의안 들어올지 모른다. 게다가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삼진아웃이다. 발언 시비, 주적 시비, 뭐 천안함 그거는
불미스러운 뭐 남북 충돌이다. 네네. 그다음에 뭐 최근 벌어진 일 다 아시죠? 목선 귀순 알겠습니다. 사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의장의 중재안까지 걷어차면서 과연 추경을 포기하고 해야 될 상황인가를 본다면 추경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다는 그 우리 정부의 절박성도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직 보이는 거는 당리 당량만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예. 얘기는요 오늘 내일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평론가가 그 여권의 강공 몰아치기를 부분을 얘기했고 이수석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할 지금 효과를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